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좀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 기술을 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묶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민주당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현재의 민주당을 똥86, 586 세력들이 장악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사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결이 좀 달라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한테 도덕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버티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할지라도 버티고, 오히려 상대방을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똥86, 586 세력들의 모습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딱 그겁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벌써부터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단계인 한동훈의 임명, 그거를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려고 공작을 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가장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여성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실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 목소리를 내야 될 때 그때조차도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저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인 정권이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행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저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여성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데 비열하게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이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판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렸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취임식에조차 그런 식의 무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프레임을 씌웠고, 그리고 나중에 임기 중에도 이런 식으로 무속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속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씌웠고, 그거를 통해서 도덕성에 피해를 끼치고자 했죠.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안민석이었습니다. 안민석이는 최순실 사태에서 정말 집요하리만큼 정유라 씨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선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안민석이가 정유라 씨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유라 씨의 부모님이죠.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1995년도에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안민석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95년도에 결혼한 게 아니라 92년도에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가 92년도, 95년도 두 번 결혼했다, 이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유라 씨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나왔죠. 안민석이가 뭐라고 합니까? 왜 도대체 95년도에 또 결혼식을 올렸냐, 그리고 정유라 씨의 96년도 호적 신고, 이런 것들의 퍼즐이 새롭게 맞춰지게 된다. 한마디로 정말로 92년도에 정윤혜 씨가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정유라 씨의 혼인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93년도부터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마치 다른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안민석이는 그 다음 상상은 똑똑한 국민들이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정윤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정말 지금 제가 이거를 봐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적어도 현재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는 방식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생활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거, 이게 저 사람들의 프레임의 방식입니다. 단독 확인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혜 두 사람을 묶고 있죠. 참 정말 당시 언론사들을 보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왜 도대체 정윤혜 씨는 최순실 씨랑 이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 이거를 조건으로 걸었을까?
재산이 됐거나 야권이 됐거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뭔가 정윤회 씨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기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난 5년 내내 저들은 이런 식으로 정권을 가져왔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정말로 기적같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뭔가 생각을 고쳐먹고 뭔가 반성을 하고서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은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로 결정이 되자마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죠. 저 사람들의 공격 타겟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씨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다라는 등, 어떤 남자를 김건희 씨가 만났다라는 등, 사적으로 김건희 씨가 어떤 통화를 했다라는 등, 이게 도대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겉으로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성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게 뭐냐? 저런 식의 쇼, 저런 식의 프레임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모습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한동훈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흥분하고 있는 사람이 안민석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민주당 사람들은 갖은 노력을 다해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한동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 하고 있는 얘기 보십시오. 누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차라리 김학의가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기억나시죠? 왜 도대체 민주당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끄집어냈을까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여성과 관련돼서 사생활 문제가 있었죠. 그 논란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누구한테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놀랍게도 김건희 씨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내용을 제 입으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프레임을 써왔고 어떤 식의 프레임을 쓰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한동훈을 막아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프레임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한동훈을 흔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만큼은 끝까지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